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은 문발 서신이라는 총 주제하에 이 성경 강해, 그리고 샬롯의 편지, 기독교 교육 코너, 그리고 축구 인문학 이 세 가지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문발 역사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오늘부터 미국을 알자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정말 그 가치 동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파트너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본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미국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미국을 잘 알아서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의 실정과 또 한국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줘서 북미 대륙과 아시아에서 좋은 파트너로 정말 서로가 잘 돕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약 20여 년간 사역하다가 한국에 와서 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본 자료와 함께 그동안 제가 체험했던 것, 공부했던 것, 들었던 것,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증언을 통해서 같이 종합해서 이 강의를, 이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주제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2004년에 그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저서를 발행했는데 김영사에서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개척자, 그리고 이민자, 개척자와 이민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개척자들은 집단적으로 기존의 사회를 떠나서 새롭고 먼 영토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결성합니다. 그들에게는 목표의식이 있죠. 반면에 이민자들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동할 뿐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문화는 미국 사회를 건설했던 17, 18세기 개척자들의 문화입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개신교도의 가치관, 노동윤리, 영국적 전통의 법치와 정의, 정부 권력의 제한, 유럽의 학문, 문화, 예술의 유산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 개척자가 그 무리가 인원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면 제일 먼저 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이 땅에 와서 여러 문화를 심어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아야만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원주민 문제라든지 나중에 또 흑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 뼈대 같은 역할을 이 개척자들이 했기 때문에 개척자와 이민자 이 파트부터 우리가 이 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척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메이플라워 서약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개척자 그룹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많은 교회에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중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이 이제 102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41명이 배 안에서 메이플라워 서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메이플라워 그 배에 탄 102명이 전부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었고요. 또 청교도가 아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심지어는 뭐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표류하는 바람에 여기에 참작이 되었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정말 물질만을 위한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나름대로 또 크고 작은 사고를 겪어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41명은
메이플라워 서약에 참여하면서 오늘날의 미국 정신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리더인데요. 이 사람의 지도하에 그들이 서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공동체의 기본 성격과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 필브릭은 함축적으로 이 언약을 표현했는데요. 유명한 말이죠. 미국은 한 척의 배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서약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그 구절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위임받았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처럼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를 향하리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언덕 위의 도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사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큰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입지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산 위에 높은 데 살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 이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권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잘해야 다른 사람들도 쳐다보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미국이 언덕 위의 도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언덕 위의 도시가 미국의 건국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국 이념이 이렇게 확실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나라일수록 건국 과정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신화를 만들죠.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뭐 아주 비상한 뭐 동물도 나오고 뭐 비상한 가운데서 뭐 계시를 받아서 막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명료했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러 이 땅에 간다. 그런 마음, 어떤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있었고요. 그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도 여전히 미국의 가장 건국 이념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계몽주의,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어떤 영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청교도의 정신, 이 개신교들의 정신이 이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꿈은 자신들의 정착촌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을 두루 여행했던 프랑스의 토크빌이 이렇게 표현했죠. 어느 면에서 미국의 전체 운명은 청교도들이 결정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미국의 기본 틀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기본 생각 이런 것들이 청교도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죠. 이것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도 청교도 사회를 만들지 못했지만 미국은 청교도 혁명을 겪지 않고도 청교도 사회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정의해서 교회의 영혼을 가진 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교회의 영혼을 가진 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언덕 위의 도시에서 주로 어떤 것이 전파되었는가? 그거는 두 가지로 봅니다. 기독교 문명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에 기독교 문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마을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언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 체제가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곧 유토피아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체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정정에 가까운 그런 체제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언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마을에서 허용되지 않는 체제는 독재, 왕정, 귀족정치, 자유와 개인 권리를 압제하는 체제입니다. 이런 사상과 체제들은 미국인들의 공동의 적, 애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미국이 영국의 왕정 체제에서 독재라든지 여러 억압이라든지 또 귀족 정치의 여러 가지 폐해 이런 것들을 정말로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아주 질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땅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체제를 바꿨고요. 또 자유와 개인 권리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그러면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분리해야 됩니다. 이기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개인주의는 기본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라는 것은 내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 이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생각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재산과 다른 모든 소유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개인주의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개인을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또 집단위로 가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랫동안 영국의 왕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정과 이걸 다시 복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족 정치도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귀족 정치에 대한 향수 같은 건 남아 있으면 몰라도 모든 평민 중심으로 그리고 서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동의가 된 나라가 미국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어떤 엘리트,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지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보통 아주 뛰어난 개인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알고 또 보통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 중에서 좀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확대되어서 미국은 이제 점점 나중에 강국이 되고 세력을 얻으면서 미국은 20세기에 독일 나치즘, 소련 공산주의, 일본 군국주의 등 인류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보통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나 미국 문화에 대한 책이나 여러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자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 미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예요. 이 이상 나쁜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사적으로 공헌한 것은 이 전체주의에 해당되는 체제들을 대항해서 자유민주를 수호했죠. 거기에는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정하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많죠. 그리고 독일 나치즘이나 소련 공산주의나 일본 군국주의는 대부분 다 인류 사회를 무너뜨리는 또 기독교 문명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상들이 온 세계를 지배했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로 미국이 이에 맞서서 싸워줬기 때문에 오늘날 그나마 이런 체제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객관적인 평가와 높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명과 자유민주주의 이것 두고 이 동전의 양면처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독교 문명과 자유민주주의를 미국이 전파했다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계속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1790년 당시에
미국의 전체 인구는 원주민을 빼고 약 400만 가량이었답니다. 그래서 출신율을 보면 영국인의 60%, 대영 제국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치면 80% 볼 수 있고, 나머지가 독일, 네덜란드 계통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들의 약 98%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때 종교라고 말하면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개신교도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1820년에서 2000년까지 대략 6,6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민자들이 계속 새로 들어와 가지고 나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재밌는 표현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가방 하나에 우상 하나씩 들고 왔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다양한 민족에서 다양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 사회에 조금씩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은 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고도의 기독교 문명과 자유민주주의를 더 풍요롭게 하는 개척자들이 새롭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비록 조선은 망했지만 이 대한민국을 세울 이 미랄 같은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나중에 세워졌고, 그리고 정말 미국과 한국은 사실은 이 동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거리도 멀고 국력 차이도 심하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계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서로 연결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우리가 좀 더 눈을 높게 들어서 우리가 단순한 그 이익관계로, 실용적인 관계로 미국을 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계 질서를 운영해가는,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입장에 있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거는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또 번영시킬 한 안전장치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명령의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안보와 경제입니다. 일단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잘 돼야, 그래야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갔다 왔더니 나라가 없어졌다,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졌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선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날개처럼 안보와 경제가 잘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쓰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종의 우리에게 붙여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정말 좀 더 미국의 본질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우리가 알면서 더욱더 새롭게 변모되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보통 이민자라고 말하지만 미국으로 이주를 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새로운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고 나는 개척자다. 나는 미국의 기본 정신과 건국 이념에 동조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 사회를 좀 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지금 세속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고, 또 이슬람이라든지 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신자파 사상에 묶여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나라 자체가 좀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격을 하실 것이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오히려 미국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고 새롭게 각성하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나는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이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개척자다, 그런 정신으로,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은 계속 새로워지는 나라다. 우리 한국도 처음에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졌지만 그 건국한 이후에 어떤 그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세계관의 동력을 제공하고 이 동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세력들이 잘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 정착해야 될 어떤 고도의 문명과 세계관이 아직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고도의 기독교 문명과 자유민주주의가 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쓰임받는 한국교회, 한국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